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임연희 TV 대표님, 애국가수 임연희하고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현진 기자. 네. 곱창동에서 네. 함께 또 우리가 부대찌개, 김치찌개를 또 먹으면서 먹방을 아까 전에 찍었습니다. 네,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또 중계하셨잖아요.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중계를 하셨는데 오늘 참석했던 분들 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 4.15 총선은 네. 한 정권의 심판이고 네. 미래의 선택이고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네, 오늘 그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그 사이버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 연사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사회는 이제 손상배 교수님 사회를 보시고 주체는 이 나라 지킴이 국교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주체를 하였고요. 대회사는 나라 지킴이 국교연합의 고문이신 이동복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고 경료사는 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이석복 전 장군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분들이 여러분들 나오셨는데요. 토크쇼로 70분 정도 그래서 기초연설에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대표이신 박인환 사장님께서 진행을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법치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이동욱 회장님께서武汉코로나 방역 주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전 MBC 보도국 기자이신 조기양 그런 대표님께서 이 탈원전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서울지하상가 소상공인 협회장이신 강계명 또 회장님께서는 죽음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라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 통일부 차관님이신 김서구 차관님께서는 위기의 한국 외교라는 그런 연설을 하셨고, 또 전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님이신 손광주 대표님께서 현 정권의 내북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전 합참 작전본부장님이신 김용현 이 대표님께서는 최근 북한의 합참 작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귀한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교연합의 또 이렇게 회장님이신 김일두 또 이게 회장님께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울리는 호소문, 호소문을 또 이렇게 낭독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라면을 하나 더 넣어 달라고 그래. 라면 안 먹어? 그렇게 해서 오늘 오늘 프레스센터, 여기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사이버 국민대회 슬로건은 4.15 총선은 현 정권의 심판하고 미래의 선택이다. 심판이고, 그리고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그런 걸 오늘 여러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크쇼를 했습니다. 아까 이동욱 박사님이 막 많은 얘기 하시는 것 같던데. 이동욱 박사님은
이동현 박사님께서는 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세요. 이번은 우한 코로나와 방역 주역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연설을 좀 하셨는데, 시진핑 방한과 맞바꾼 한국의 우한 폐렴 대재앙입니다. 우한 폐렴에 의한 자가 격리자는 9만여 명, 확진자는 몇 명이죠? 내가 이거 정확히 찾아냈는데, 오늘자로 4월 확진자. 13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1,537명. 네. 사망자는 4월 13일 9시 217 기준으로 명인가? 217명이에요. 아유. 네. 와,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이거를 우리가 초기에 100만 국민청원과 의사협회에서 의사협회에 이 권유를 받아들여 중국인 입국을 막았다면 확진자는 뭐 천여여 명과 사망자 10여 명으로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을 의료 전문가들의 이 진단입니다. 진단. 맞죠. 방역이 곧 경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홍콩, 대만, 뭐 싱가포르 이쪽 나라는 바로 그냥 차단을 시켜가지고 조기 종식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미국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아, 전 세계가 지금 네. 위기 상태이고. 그 지금 내가 저기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검사를 안 해준대요. 왜냐면 16만 원 정도 드나 봐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16만 원을 주고 누가 이거 검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 3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간장에다가. 예, 근데 그게 지금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선거할 때 코로나 있잖아요. 그 1m씩 막 이렇게 1m. 줄 서가지고 장갑 끼고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려가 심하대. 문재인은 4.15 총선 전에 중국 시진핑의 방한을 읍소하며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다. 근데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며 결국 시진핑 방한과 맞바꾼 이 한국인의 재앙은 우리가 200여 명이 넘는 이 사망자와 이 폭망 경제라는 이 엄청난 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은 우한폐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고 고개 던지고 있었잖아요. 짜파구리. 그러니까 이 발생한 날, 응? 영화인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즐기며 파안 대소, 응? 파안 대소하고 있다. 아무 죄도 없는 국민이 문재인 정권이 불러들인 전염병에 죽어가는데도 애도의 말 한마디 없이 잔인무도하고 냉혈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과했습니까? 아유, 사과. 사과 못하고. 사과 안 하고 있죠? 사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막가파. 네. 그리고 우리가 우한폐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아자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우한폐렴 사태에 대해서 이 머리 숙여 국민에게 100번, 1000번을 사죄해도 이 모자랄 문정권이 국민의 인내와 의료진의 헌신을 정부의 공으로 포장하며 자화자찬하며 이 고통에 내몰린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게 좀 지나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 8위, 아시아 2위인데 중국 1위, 그 다음에 한국이 2위예요. 그런데
그 중국과의 인구수를 대비해 봤을 때 학진 비율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높답니다. 한국은 0.0178%고 중국이 0.0056%. 이것이 현실인데 지금 문정부는 대한민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에 주력해가지고 열중하고 있잖아요. 백경란 대한간염학회 이사장이 그 3월 26일 날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137개국이 문 닫을 때 우리만 열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피난처냐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컸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 격리시설, 숙박비에 수백만 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행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은 이제 차단을 하는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우한폐렴 이 피해를 시진핑의 방안을 기다린 문 정권의 중국 굴종의 한국인을 대재앙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초기에 중국인을 차단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몽고의 방역 성공, 이 중국에 속지 않고 굴하지 않는 주권 국가의 반중국 이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중국인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응원 이게 이제 동시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국회에도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국회 국민청원은 한 명당 한 번만 가능해요. 핸드폰 인증이든 뭐 해서 딱 한 번만 가능한데 청와대 국민청원은 1인 4번이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탄핵 관련해가지고 국회 국민청원은 한 달 내 10만 명이면 이제 그 법적 효력이 생겨가지고 그 국회 상임위로 이렇게 이제 회부가 돼서 심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뭐 문재인 응원 이런 게 아직까지도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 왜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국민은 지금 자국민끼리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에 댓글 부대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 중국 시민들과 싸우고 있다. 문재인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 중심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다. 이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이 취임사가 김일성 광신도 집단의 공산 전체 정권 이 건설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서야 국민들이 이제 깨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재인은 이 주사파 집단이 사람 중심,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달콤한 이 슬로건을 외치며 마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정치 집단인 있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중국 사람들 위장하며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집단의 사람 중심은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서 이 북한 헌법에도 명시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사람 중심은 통치 이념으로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재산권, 개인의 주권을 박탈하는 공산당 체제로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페틀라나 알릴루 예비는 이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책으로 주체사상을 배운 문재인 주사파는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았고 오직 레인의 말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이 교시만을 맹종하고 따르는 막가파 집단입니다. 막가파 집단. 그리고 문재인의 이 평화, 이 평화는 김정은의 평화적 적화통일이 용이하도록 자유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위장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위장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마 김정은은 적화통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주사파의 책량이 숨어있는 대국민 이 사기극이 그들의 평화인 것입니다. 사기극이 대국민 그들의 사기극입니다. 이제 또 이제 뭐 이틀 심판해야지. 이틀 뒤에 또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 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맞아, 저기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4.15 총선은 이 공산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의 결전입니다. 이 4.15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종북 공산주의로 가느냐 마느냐의 이 구군이 걸린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고든창이라고 그 미국 보수주의 회인가 뭐 거기 그분이 이제 미국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이야.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진짜 큰일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큰일이에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맞아. 왜냐면 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이 3대 이 패거리당이 이기면 문재인은 지체 없이 헌법 개정을 강행하며 종북 친중 공산 독재로 거침없이 질주할 것입니다.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이 사라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자유진영이 승리하면 문재인 주사파 불법적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선거법을 무산시키고 중단된 문재인 집단의 울산 부정선거와 이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자유우파가 승리하여 이 코로나19 국난을 이겨내는 이 국민의 저력과 이 지혜가 결집하여 이 세계 속에 이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월 15일 날 우리의 소중한 이 한 표는 이 김정은 광신도 집단 문재인 주사파를 심판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한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세우는 우리 위대한 손가락 혁명으로 우리가 기록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4월 또 제가 2020년 4.15 총선의 의미 자유 대한민국이 죽느냐 자유 대한민국이 사느냐 문제입니다. 4.15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는 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은 단순 선거가 아닌 전쟁을 치르는 날이냐, 애국 보수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다. 한미동맹 수호냐, 한미동맹 파괴냐의 선택이다. 진미냐, 친중이냐의 선택.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 자녀들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입니다. 간첩, 문재인을 추방하냐, 못하냐의 선택. 공산 독재로 가느냐, 막느냐 선택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의 선택입니다. 어떡하냐. 이 국민이 개, 돼지가 되느냐, 개, 돼지 돼서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중국에서 온 중국 시민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느냐. 그래서 경제가 망국으로 가느냐, 회복하느냐, 불안 공포의 세상으로 가느냐, 또 막느냐의 선택. 이 여전히 이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 싸워야 하느냐, 이 권력과 독재자의 편에 선 언론과 이 자종들을 심판하는 선택이다.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른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내일 모레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미 고준창이 한 얘기예요. 큰일이야 정말. 지금 원래 민주당이 이번 전을 그 반일전, 한일전으로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특히 그 민노총 그쪽이 이제 현대 자동차 뭐 이런 그쪽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대가 흔들리고 있대요. 현대가 우리 그 내수만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게 세계로 이제 많이 나가 있잖아요. 공장도 그렇고. 근데 너무 지금 어려워가지고 민노총도 지금 분열이 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일전으로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응? 그리고 그거 안 먹고 놓은 거야. 그리고 이 공산화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이 공산화로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 이 김일성 광신도 집단은 이 4.15 총선에서 이기면 울산 선거 부정, 조국 가족 비리, 유재수 비리 이 사건 등을 모두 덮고 공산화 작업에 거침없이 질주할 것이다. 근데 온란 패망의 참상이 준 이 실상은 공산 체제가 되면 모든 사유 이 재산과 기업이 국유화되고 남한 국민은 북한의 최북단 강제 이주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국회, 사법부, 종교단체, 국가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제한군인의 정당, 공무원, 이 군대, 경찰, 노조, 정교조, 이 시민단체들은 모두 해체되고 국가연금이 없어지며 이 노동당, 일단 독재에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 노조, 정교조, 언론인, 법조인, 교수, 이 시민단체가 자유민주 지도층을 공산 독재의 방해 세력으로 취급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다. 그리고 이제 4.15 이 총선에서 이 살인마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갈 김일성 주사파 집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공산화를 막고 대우받는 이 선진국 자유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것인가. 네, 국민 여러분, 예, 무너지고 있는 이 침몰해 가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모두 대동단결하여 네, 뭉쳐야 합니다. 진짜 아주 국민 여러분, 또 애국 시민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그렇게 구호했다고 경찰청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왔잖아요. 수사 의뢰가 돼 있어가지고 정릉 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받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한 사람 5명이 들어간 이제 걸린 건데, 그러니까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그거 구호를 했다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하지 않는 이 문재인은 물러가야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국내 거주 중국인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중국 폐렴, 차이나 바이러스, 이 중국 입국 금지하라. 문재인 독재 정권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동맹 강화. 여기 강화문 광장에 매일 강화문역 3번 출구 나오시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민중민주당 아주 난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군 철수입니다. 네, 이런 빨갱이들이 아주 그냥 난동을 하고, 저희가 며칠 전에 가가지고 뭐 같이 시위를 우리도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커피야? 네. 미래통합당이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 원 주는 거 알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뭐 왜 50만 원이냐면 나오는 거지. 4인 가족으로 하면 최소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185만 원으로 최소한 그 수준으로 지급해야 코로나 비상응급 사태 해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은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인당 50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건보료 기준이 무엇이 문제냐?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좀 불평등하고 맞벌이 이중 그 건보료 문제 등이 있어서 그 건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1인당 50만 원씩 주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2020년 512조예요. 작년에 슈퍼 예산이 지금 512조인데 이때 이걸 변경해서 100조 마련을 한답니다. 헌법 제76조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지급하게끔. 이건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이 모두 해결되나? 아니요.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1,5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업직들을 위한 고용유지 및 소득 보전 대책이 더 시급해서 초유의 경제 군난을 특단적 대책으로 국민부터 구하겠다고 미래통합당이 얘기했습니다. 끄는 거야? 아니 인사말. 잘 되나 안 되나? 운송한 거죠. 사실 지금 막말 파문이 이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막말. 근데 이 막말이 뭐 너무 심한 게 뭐 아내도 한 명보다 2명이 낫죠. 세종시 선거판에서 막말이 등장했어요.
내가 아니 어제 민주당 홍성구 후보가 있다는 말들을 보면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 대전 서구에 그 둔산 하류계가 어떤지 좀 봤는데 하류계 아무것도 없더라. 언제까지 밤에 허벅지만 찌를 것이냐. 이렇게 비상식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 이게 탄로난 더불어민주당 그 홍성구 후보는 사죄하고 예,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정말 스릴 너무 있어. 심각하네. 하여튼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말파면 또 있어. 이판사판입니다. 막말파면 김남국 후보 경기 안산 단원 의뢰 예, 여성 비하 성희롱 논란 방송에 수차례 출연을 해서 말로는 인권과 성평등 내세우면서 여성 비하 방송에 버젓이 출연해서 선정적인 농담, 그 욕설이 난무한 방송을 방송 한 건당 500원씩 유료 결제를 이렇게 받으면서 착취성 발언 등을 뭐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 기만 아닙니까? 이거 멈춰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대놓고 뭐 민주당 그 김한규 후보 예, 2번 찍으려는 부모님께 코로나 위험 때문에 투표장 못 가게 해라. 또 김용민 여권 실세 탁현민을 변호하는 변호사죠. 김용민 남양주병. 그러면 이제 이해는 이제 그냥 이해 안 해. 그래서 캠핑을 한번 가보면 이분이 누구야? 경기 구리의 윤호중? 아, 겉으로만 인권, 뒤로는 여성 비하 성희롱, 예, 저급한 성인식. 예, 이 국민 기만은 4.15 총선에서 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심판을 해야 되고요, 마땅히. 그 지금 민생 파탄 문구가 여당 후보 연상시킨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대네요. 선관위 마저 강권 선거 아니냐 우려의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민생 파탄이라는 문구가 여당 후보 연상시키니까 그 재발절인 문정권이 불허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고무줄 잣대로 공정성을 훼손해서 예, 그 민생 파탄 문구를 이제 쓰지 못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 파탄 낸 문정권을 반드시 예, 심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망해가는 이 대한민국은 이 무너져가 있고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경제, 이 모든 분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문자, 수도권이나 또 전국 각지에 그 박빙의 승부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친지 그리고 지인들에게 미래통합당 지지를 부탁하는 연락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판사판. 한 통의 전화가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투표용지 2장이고요. 2장 모두 두 번째 칸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폭주냐 견제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그런 얘기를 국민 왜 해? 여러분들께서 예, 자꾸 애국 얘기하지 마. 예, 국민 여러분 다 국민 여러분으로 그렇죠. 가야지. 국민 여러분, 예, 자꾸 그렇게 꼭 얘기를 해. 사회로 총선에서 견제를 지금 할수 우리는 있는 이렇게 피를 심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싶은 이렇게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게 피 끓는 마음에 이렇게 뭐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우리가 또 답답한 마음에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해야 돼. 그렇죠, 국민 여러분. 무슨 애국자라 참 말을 할 때 참. 아니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해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투표예요. 투표. 반 대한민국 세력에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의하고 있는 이 해달라고요.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힘을 모아 대동단결하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네. 구해내야 합니다. 네, 뭉치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네. 또 할까 봐.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저 삼성역에서 이제 2시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구호는 이제 탄핵 무효, 파면 무효, 뭐 그리고 문재인 아웃, 문재인 탄핵, 또 탄핵 세력 아웃, 또 중국인 입국 금지, 개헌 반대, 내각제 반대, 저기 연방제 반대, 차이나 아웃, 독재 정권 규탄, 한미동맹 강화.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 예, 내가 왜 진짜 안 했어? 하루 지나면 이 사회로 총선 예,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합니다. 네, 반드시 예, 투표로서 응징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늦어서 하여튼 중국 폐렴으로 국민을 네. 죽이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규탄한다. 이들과 한통 속인 김무성 헌법 개정 세력을 규탄해야 되고요. 중국인 입국 의도적 방치, 중국 폐렴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기독교 탄압하는 거짓말 정권, 이 문재인 이적 세력을 규탄합니다. 문재인 이적 세력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등 탄핵 세력과 주사파 세력의 헌법 개정을 규탄한다. 그리고 중국 폐렴, 차이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생명을 마감하는 이 국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네, 금지하라. 지금 몇 시쯤 됐어? 지금 우리 몇 시? 지금 9시 반이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로 통선, 예. 미래로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에만 무조건 찍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임연희 TV와 신라 TV 예, 함께 예, 합동 방송을 예,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되세요. 네. 네, 소중한 표,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판 4판입니다. 네, 네.